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제 50대가 된 막내 남동생이 어선을 탔다가 실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실종 상태로 몇 년이 흘렀고 결국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전 처음 보는 80대 여성이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보상금 저도 주세요. 이 여성은 바로 숨진 막내의 생모였습니다. 무려 54년 만에 나타난 세 남매의 생모. 이 사건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들어보시면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지난 2021년 1월 23일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안쪽에 실종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에 50대 김종환 씨가 실종이 됐는데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선주 측에서 뭐 장례 비용도 내게 되고 사망으로 인정이 돼서 장례 비용도 내게 되고 보험금도 나오고 등등등 해서 총액 2억 4천만 원가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 그랬는데 갑자기 사고 13일째 되던 날 예. 실종자 센터에 생전 처음 보는 80대 여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중년 남녀 3명을 대동했다고 하는데 중년 남녀는 또 누구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80대 여성이 바로 그 실종된 김종환 씨의 생모, 54년 만에 생모가 나타난 건데 예. 이 여성이 나타나서 아들의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야, 잠깐만요. 54년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는데 80대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엄마다.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요? 과거에 54년 전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예. 3남매가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그러면 내가 혼자 어떻게든 벌어서 키우죠. 3남매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막내가 겨우 2살 무렵인데 이때 그냥 3남매 다 두고 떠나서 재혼을 한 겁니다. 정말 줄임배에 안고 살아있던 3남매인데 다행히 그 할머니 또 예. 고모가 걷어서 어렵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까 중년의 남녀 3명이 함께 왔다고 했잖아요. 예. 재혼해서 낳은 아들, 딸 그리고 또 딸의 남편 사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혼해서 낳은 딸과 사위 아들이 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종환 씨 실종 소식을 듣고 내가 생모다 하고 나타났는데 뭐 지금 실종이지 아직 사망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유족 보상금 달라. 그것도 뭐 이 삼형제랑 나눠 갖겠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건 누나 한 명인데 예. 누나랑 나눠 갖겠다도 아니고 내가 다 갖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아니, 아직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보험금 타러 왔어요? 50년 넘게 인연 꺼내놓고 지냈다는 엄마라는 사람이 실종된 아들의 보상금을 달라며 찾아온 겁니다. 이른바 그런데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 비정한 생모에게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뺏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이러자 실종된 김종환 씨의 누나, 같이 그 3남매였다고 했잖아요. 그 누나가 이런 사람이 과연 엄마가 맞는 거냐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생모는 제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사이에 통장에 있던 1억이 넘는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습니다.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요? 이 생모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딸이 저 정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비극입니까? 자, 그런데 이 생모가요, 보험금만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왔더니 실종된 아들의 집, 현금, 이거를 이미 생모가 자기 앞으로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은 누가 상속인이 될지 쉽게 그 가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배우자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첫 그 1순위는 아들, 딸, 손자, 직계 비속이 1순위고 그게 없으면은
거꾸로 피를 따라 올라가서 아버지 어머니 직계 존속으로. 그렇죠. 존속.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배우자가 없다 보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엄마 아빠를 찾아봤더니만 생모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과 그 어떻게 보면 위로금 그것 이외에 집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에 대한 유일한 법적 상속인으로서 지금 50년이 넘도록 방치해뒀던 엄마가 상속권을 가지고 가는 데는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모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한 말이 지금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응? 할 만큼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2살 한마디로 본인은 낳아준 정이 있다. 이 말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살 넘어서는 따로 그 독립된 생계를 하면서 재혼해서 다른 배우자를 가지고 다른 아이를 가졌으면서 얘기한 것처럼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지금 유족들이 엄청나게 좀 반발하고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살 때 아이들 버리고 재혼한 여성이 54년 만에 나타났는데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고요? 도대체 뭘 할 만큼 했다는 걸까요? 실종자 김종환 씨의 누나는 그동안 생모가 살았는지조차도 몰랐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54년 동안 그 엄마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안 몰랐거든요. 의무적으로 만약에 엄마가 살아있으면 부산시청 수산정책과에서 예.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김종환이를 처음에는 모른다 하더랍니다.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봤겠죠. 그래가지고 13일 만에 거제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2살, 3살 키워놨는데 왜 내가 보상 권리가 없는 거. 딱 그 말하는 동시에 저는 저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2살, 3살까지 키웠으면은 왜 엄마가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생모가 같은 방송에서 내가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그만큼 안 키워줘도 돈 받던데 나는 왜 못 받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나한테 뭘 해줬냐, 약을 사줘봤냐, 옷을 사줘봤냐, 밥 한 끼 해줘봤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생모가 재혼해서 낳은 아들도 방송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종환 씨의 가족들이 생모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인데 사실 사고보상금은 민법이 아니라 선언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선언법은 예.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컫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김종환 씨에게는 사실혼 배우자가 없다고 판단을 받는 바람에 그 생모에게 그 사고 보상금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상속 제도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김종환 씨에게 직계 미속, 자식이 있었다면 생모에게 재산이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환 씨에게 자식이 없다 보니 배우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계 존속인 생모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된 것이고 물론 상속 결격 제도도 존재합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안도 존재하지만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는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 논의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엄마는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 자식은요, 그래도 엄마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김종환 씨가, 숨진 김종환 씨가 엄마를 찾아갔대요. 그때 이 생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방금 들으셨던 그 방송에서 누나가 하신 말씀인데 김종환 씨가 어렵게 엄마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식이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 근데 자식 재혼해서 자식도 있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나 지금 재혼했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네, 지금 자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인연을 끊었었다는 거죠. 지금 누나 입장에서는 인연을 끊었었던 엄마가 이런 보상금, 보험금 이제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기가 차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이 삼남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일 큰 오빠가 있었고 누나가 있었고 이제 이 정한 씨가 있었던 건데 그 큰 형이 1999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지금 찾듯이 찾아서 생모한테 연락이 갔을 거잖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그때도 생모한테는 연락이 되거든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번에도 연락이 갔듯이. 그런데 그때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누나가 생각을 해보니 그때는 왜 안 왔을까? 그 큰 오빠한테는 부인이 있고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상속권자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결국은 이 종환이가 이 동생이 미운이라는 걸 알고 온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누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54년 만에 만난 딸과 생모는요. 지금 법정 소송전까지 벌였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말은 네. 네가 54년 동안 버려도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글 그대로 표현을 하고 냈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나야 돼. 우리 양육한 사람도 필요 없고 예. 무조건 네가 낳았으니 가져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 미시죠. 아닙니다. 말 되는 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선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인 엄마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생모한테 갔어요. 그렇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 이속, 아들, 딸, 손자. 2순위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거기에 없을 때에 3순위인 형제, 자매가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나 같은 경우에는 3순위인데 현재 50년 동안 연락을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선순위인 2순위로서의 어떤 직계 존속인 엄마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거기에 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지금 그 유족의 누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돌아가시기 전 실종되기 3개월 전에 이 반지도 하고 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김종환 씨에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만 있으면 일단 그 배우자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의 상속권자는 법률 혼인 배우자에 있을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해서 쉽게 말하면 호적, 가족관계 증명부가 같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소라도 같아야 설령 되는데.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되지 않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까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사실혼 주장에 대한 주장도 법원에서 그 배제를 했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컨대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의 지위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그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선원법에 기한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가의 좀 조언을 받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나왔다니.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하라법, 구하라 양. 이때도 엄마라는 사람이 뒤늦게 나타나서 오빠와 법정 싸움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 바꾸기로 했었잖아요. 가수 고 구하라 씨 오빠가 가출한 엄마가 찾아와서는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입법 청원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입법 사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김종환 씨 누나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른바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언법이나 민법이 개정될 경우 이 사건에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는 취지까지 포함해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루어 봐야 할 것 같고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은 이미 지난해 6월에 개정돼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자는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돼 있습니다.